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도 대장동하고 얽혀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수십억에 해당될 걸로 보이는 변호사비를 이재명은 2억 6천만 원 정도만 내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줄 변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한 회사의 쌍방울이겠죠. 금융거래 내역 등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돌고 돌아서 변호사가 그 한 명이 20억을 갖다가 이 전환사채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라는 전 회장이지만 사실상 소유주인 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쌍방울의 전환사채 100억을 전량 인수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화천대유측으로부터 100억을 전달받은 토목건설업체 대표한테 중간에 썼던 한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의 일부가 5단계를 거쳐 쌍방울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복잡한 걸 단축해서 말하면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이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환사채로 줬다. 그러니까 돈 세탁을 중간에 해가지고 화천대유의 돈이 돌고 돌아서 복잡하게 5단계를 거쳐서 쌍방울의 전환사채로 변호사에게 제공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등장하고, 물론 쌍방울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자료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이미 제출을 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대화를 녹취한 사람 등을 불러가지고는 녹취록 진위와 제보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자, 제보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녹취록이 원본이 맞냐 해서 맞다 했더니만 이 공개한 녹취록 외에 2개 외에 4개가 더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가 내가 전환사채로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녹취한 사람과,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대깨문에 속하지만은 갈라서 있는 한 정당을 표방하는 쪽에서 고발을 했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자세가 도저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압수수색을 해서 털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자료가 넘쳐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이러고 있다 보입니다. 또 그것 말고도 백현동 담당 성남시 전 도시국장이 개발업자 김인섭이, 즉 백현동의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씨 편에 서서 용도 변경을 해줘가지고 4단계나 상승시켜줘서 식품연구원 부지에 일반 아파트가 지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70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 장본인과 수년간 지역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국장 재직 때부터 지역 인사들과 어울려 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김인섭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곽현성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고 현 경기주택공사, 이제 이재명 따라 경기주택공사까지 가서 전략사업본부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회에 가서 의원한테, 시의회 의원한테 의혹만 자꾸 제기하셔서 주민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선동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2017년 4월 21일 의회에서 답을 했습니다. 당시 노환인 성남시 의원이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며 서민들이 거리로 내쫓겼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하지 마라 의혹으로 말을 했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 협조하고 가담했느냐니 그런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시 주택국장 재직 시기를 포함해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라는 사람과 친하고, 이 김인섭이가 2006년 이재명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지냈고
백현동 인허가에 이재명을 마치 측근인 것처럼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이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부서의 직속 상관이고 시장, 부시장의 바로 아래 지책이라고 합니다. 자, 김인섭이는 2012년부터 17년에 수정구 심곡동에 거주하며 사무실을 뒀는데 이웃 동네인 고등동에 거주한 곽 본부장 등과 자주 만났고 전직 성남시 국장은 김 전 대표와 곽 본부장이 신곡동에서 지역인사 교류 모임을 하며 자주 만났다. 두 사람은 신곡동 모임에서 자주 만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에 대장동 공영개발 의견을 묵살한 걸로 지금 조선일보가 토요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2013년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성남시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공문이 공개됐어요.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입니다. 그때 1차로 성남시장을 할 때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2010년부터 14년에 1차로 성남시장을 할 때 그때 대장동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고 논란이 많다가 이제 2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 합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1차 할 때 새누리당이 다수이던 시의회가 민간 개발을 주도해 민간 합동 개발로 자기가 틀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그때 시의회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다면 이재명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확보한 자료, 이분은 그 유동규와 김혜경이 통화한 것 같다라는 폭로를 한 사람이죠. 2013년 11월 5일과 6일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타당성 및 이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서 대장동 도시계획을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다듬는 자리였는데 주체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인데 그때 11월 5일날 성남시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이재명, 최윤길 등 최윤길이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 사람이죠.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화천대유 부대표를 맡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하루 뒤에 열렸는데 성남시의원 7명이 참석을 했는데 도시개발단의 사업 설명을 들었던 도시건설위는 SPC를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LH 등 공기업의 사업을 위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이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최근 공기업의 경영난 LH 부채가 그때 이제 좀 언급이 될 때 그걸 가지고 언급하며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 조달 능력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에 출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성남시 의회가 민간이 참여한 SPC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LH 같은 공영 개발을 하라니 성남시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이재명, 정진상 등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7월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화천대유 등과 함께 만들어서 이를 그쪽에 몰아넣었죠. 자, 지금까지 이재명은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개발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진행 경위가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다수였는데 당론으로 민간 개발을 하라, 공공개발을 반대하라 해서 지금 자기가 그랬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이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성남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성남시 보고서를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재명은 유동규 시켜서 그야말로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해먹을 건지 계획을 다 짜놨고 LH식 공공개발을 반대한 건 이재명이 맞다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LH에서 하면 개발 이익을 성남이 환수할 수 없어서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그렇게 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최윤길 전 성남시의 의장은 도계공 설립 1년 반 전에 대장동을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유착한 정황이 있었고 2012년부터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계획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최윤길은 대장동 개발 관련한 정치 생명을 걸었다. 성남시 의원이 정치 생명. 성남시의 한나라당 대표 의원인 최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왜 돕는 것인가 오해를 받는다.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한나라당은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다.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 합동 개발을 위한 SPC를 만들고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최윤길은 이번 회기에 공사 설립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대3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임시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 조례안 통과 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겠다. 이렇게 하며 지금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토지 수용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최윤길이가 동원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최윤길이는 도계공 설립 조례 통과를 주도했고 화천대유에서 그 대가로 30억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윤길하고 대장동 사업자들이 10년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데 이미 2010년에 최윤길이가 대장동 사업자한테 1억 뇌물을 받았다 해서 수사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고 2012년에 남욱 등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유동규 당시 개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소개했고 사업자들은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을 공사를 설립해서 민간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했고 2012년 2월에 최윤길이 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주민을 상대로 공사 설립 후 주민 주도의 민간 합동 개발을 하겠다고 뻥을 쳤고 2013년에 최윤길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의회 통과를 주도했고 2020년에 최윤길이가 부회장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남욱 등이 정영학 등이 최윤길을 통해 공사 설립을 청탁했고 공사 설립 1년 반 전인 2012년 때부터 이미 민관 개발이 거론됐다는 겁니다. 민관 개발이요. 자, 오늘 대장동 의혹 전민영 변호사가 영장 기각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3인방이 처음 얽힌 4천억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 4천억 건물을 둘러싼 사건을 이제 가지고 이들이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등이 알게 되었다. 강남의 한 빌딩 소유권 분쟁을 통해 이들이 서로 입장을 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타깃이 이재명이 아닌 50억 클럽을 겨누고 있다. 엉뚱한 대로 가고 있고 이제 곽상도 소환조사 등을 하면서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지금도 아예 없습니다.